이미 깨어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 마시고 그 시간을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데 쓰는 게 좋겠죠. 악법 반대, 댓글 작성, 여론 조성, 집회 참가 뭐든 좋습니다. 근데 해석하기도 정작 이 영상을 봐야 할 인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못 보겠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하니까요. 본인의 잘못된 신념에 금이 가는 영상은 바로 꺼버리겠죠. 그런 분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을 위하는 척, 정의인 척 여러분을 선동해서 뒤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의 무리는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들보다 더 문제인 것은 그런 거짓에 넘어가는 우매한 당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오직 본인 스스로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질문이나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부디 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의심하세요.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직접 찾아보고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조차도 의심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래야지만 진실에 가까운 것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질문, 폭력이 나쁜 건가요? 혹시 이 질문에 단순히 yes or no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절대적인 나쁜 이미지죠. 그런데 어디 세상에 절대적인 게 몇이나 될까요? 전후 상황을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폭력은 무조건 나쁜 거라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네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고 있어요. 폭력은 나쁜 거니까 가만히 두고만 보다가 당할 건가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강도로부터 가정을 지켜낼 건가요? 이렇듯 폭력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자기 입맛대로 프레임화시키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세요. 계엄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절대 악으로 프레임화시키려는 악의 세력만 있을 뿐, 그리고 거기에 선동당하는 누군가가 거들 뿐. 무슨 좀비들 같더라고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봤으니 모든 게 끝이야. 와. 공포에 질리면 사고가 마비되죠. 코로나 때도 똑같았습니다. 조작, 과장된 공포에 판단력이나 사고력, 자유 이런 귀중한 가치는 내다버리는 그 모습. 또한 그날 과정에 있어서도 체포나 사살 같은 건 거짓 선동과 헛소림이 드러나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다친 군인은 있어도 다친 시민은 없었습니다. 둘째, 이번 일로 좌에서 우로 전향했다는 사람들. 계엄 덕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 줄 알게 되어서 개몽이다 라는 사람은 많은데 왜 그 반대 방향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깨달음의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깨닫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깨달음은 일방통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깨달았는데 본인은 모른다? 어려운 일인 거 아는데 본인 스스로를 의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가 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요. 그들이 외치는 민주가 자유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요. 겉으로는 달콤한 기본소득이지만 그 이면엔 여러분을 무능력, 무기력한 개돼지로 만들고 국가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야욕이요. 맨날 외치는 평등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으로 세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모두를 하향평준화시키고 전체주의로 가려는 속셈이요. 그들의 모든 언행이 권력 찬탈을 통한 독재와 전체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 알아차리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고요. 당신이 진보적 가치를 선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민민주당이 지금 진보 가치를 대표하는 모습인가요? 그들은 독재랑 전체주의를 대표합니다. 권력 찬탈을 통한 독재와 전체주의 사회 달성,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보통의 우파는 국민의힘이 절대선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고 비판도 할 줄 아는데 보통의 좌파는 민주당이 절대선이라 여기며 맹목적 지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성향의 차이가 핵심이 아니고 비판적 사고력 유무 및 지능의 차이인 겁니다. 지능이 어느 정도 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면 좌파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현실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해석 왜곡해서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면 믿음을 수정할 줄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야 현실을 그나마 최대한 왜곡되지 않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가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저럴까요? 나라 살리자고 목숨 거는 사람이랑 자신의 멍청한 신념 지키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사람이랑 삶의 태도와 그 의지에 있어서 비교가 될까요? 부정선거 관계된 카르텔은 밝혀지면 사형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악의 세력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들도 나라가 망하고 자유를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직감하기에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매한 당신들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나요? 오직 여러분만 아무것도 희생할 용기 없이
겁쟁이처럼 그저 본인의 멍청한 신념만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방구석에서 좌경화된 언론이 하는 말만 들으며 좌, 위, 중인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부정할 그 용기가 없으니까요. 자신들을 희생해가며 자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싸우는 저들을 극우라고 치부해버리고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언행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선거 카르텔을 돕고 있는 셈인지도 모르는 채로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하는 관행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선관위가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이 오면 그 재판은 누가 할까요? 판사가 하겠죠. 범인한테 본인 범죄 재판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서버 까보자고 명부 확인해보자고 해도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말고는 조사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인민민주당이 왜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눈치도 안 보고 미쳐 날뛸까요? 선거 때문이라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카톡 검열이니 유튜브 검열이니 이제 여러분의 휴대폰 통신 내역 검열까지 이딴 짓들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선거 결과를 투표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개표하는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다면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오래 지속된 평화로 안일해진 정신 상태, 그에 따라 곳곳에서 싹튼 페미니즘을 비롯한 정신 나간 사상들, 자기 배불리기에만 바쁜 관료들, 부패한 내부의 권력자들, 성별, 나이, 지역, 정치적 이념에 따른 심각한 내부 갈등. 이제 남은 건 역사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었나요? 전쟁과 외세 침략뿐이죠. 이미 침략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서서히 깊숙하게요. 승리의 깃발 꽂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게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나요? 당신의 생각은 진정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나요?